지금 이제 관계를 보면 어젠가요? 싱가포르의 윤석열 대통령이 독트린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모든 소통 채널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그렇게 와 있고 중국도 지금 한국과 관계를 더 이상 나쁘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년간의 터널에서 한중 관계는 어둠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 경제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 조금 과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 2대 경제권이고 세계 최대의 그 무역대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커요. 근데 이런 나라가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중국이 그런 자살행위를 선택할 거냐? 그건 뭐 명약화는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 사회 통제를 심하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차트 보시면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이제 2012년부터 22년까지 중국의 꿈이라는 국정 아젠다를 갖고 정치를 해왔고 중국은 이제 중국도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주석의 임기를 정해놨어요.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에 시진핑 헌법을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는 연임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3기 정부인 2023년부터는 사실은 2022년에 숟가락 놓고 내려와야 될 정권이 지금 5년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 이제 뭐 누구는 금태 둘렀냐 이러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보이지 않는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누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회 통제가 이제 심해진 건데 거기에 묘하게 이제 코로나 3년이 같이 걸렸고 그래서 코로나는 뭐 중국이 엄격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사회 통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해석하면서 중국이 마오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팩트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정권 안정을 위한 통제가 늘어난 것이지 이것이 경제를 다시 이제 폐쇄 경제로 돌리는 마오시대는 그건 너무 과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진핑과 이전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최근 한 7년 동안 너무 나댔다. 등소평에 도황양해라.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만 숨어 있어라. 그런데 시진핑이 너무 실력을 빨리 드러내가지고 지금 매를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는 중국이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뭐 전 세계 GDP의 5%, 3%, 2% 이렇게 빌빌거릴 때는 뭐 숨을 데가 있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 GDP의 70%에 달하는 세계 GDP의 6분의 1이 되는 나라가 어디 숨냐는 거죠.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미국의 70%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좌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압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중국이 선택한 것은 이것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자. 이게 중국의 이제 전략이고 이게 이제 과거에 중국이 뭐 10% 성장했던 시대에 비해서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주로 나오는 중국 폭망론의 배경인데 그건 뭐가 엉터리냐면 그 10% 성장을 했던 장점인 시대의 GDP하고 지금 시진핑 5% 성장하는 시진핑의 GDP의 규모가 그 사이 29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배, 29분의 1 되는 시절에 10% 성장하는 것하고 이게 29배가 커진 상태에서 5%, 1% 성장하는 거가 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시진핑 때 1%는 장점인 때 29%를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 사이즈를 감안하지 않고 절대 성장률이 떨어진 건 보고 중국은 망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오류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이즈 이펙트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시진핑이 왜 이제 사회 통제를 강조하냐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권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독재자라고 얘기를 듣냐고 그러면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을 이 사람들이 모든 중국의 국가행사에는 7명이 나오면 국가행사고 한 사람이 나오면 국가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7명의 상무위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지도 체제예요. 그래서 중국의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7명 중에서 4명을 자기 사람을 심으면
자기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장제민, 후진타오, 시진핑 보면은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회색, 빨간색이 있는데요. 시진핑 2기 정부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이 섞여가지고 각 계파들이 골고루 들어가면서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있었는데 시진핑 3기 정부를 보시면 좀 빨개요. 7명을 다 시진핑 사람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독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지도자들하고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 못 되면 폭망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게 과거의 그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시진핑의 행보를 봤을 때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민심이 이게 바로 천심이고 그게 경제 성적표입니다. 뭐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GDP의 56%가 지금 소비의 나라예요. 소비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소비 증가율이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이게 훅 떨어지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소비 심리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비 심리가 2000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민심이고 시진핑이 잘하고 있냐 못 보고 있냐는 숫자로 보자면 이걸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최악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는 코로나라는 100년 만에 온 이제 전염병이 하나 있었고, 근데 뭐 전염병이 중국만 있었냐? 다른 나라 다 있었는데, 두 번째가 바로 정책 당국자들의 헛발질이 이게 GDP의 뭐 거의 48% 되는 자산 가치 폭락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돈 잃으면 이제 정권의 화살을 돌리고 요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최근 2021년 이후에 3년간의 성적표는 바로 요거다.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는 이 소비심리 지표로 보면 답이 있는데 최악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여론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소비심리로 보면 되는 거죠. 최악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 한중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그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한중 관계를 그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소가 이제 점수를 도표한 건데 2017년에 이게 3.3이었어요. 최저. 그런데 2023년에 이게 3.3으로 최저로 왔어요. 그래서 사드 이후에 최악이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드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싱하이밍 그 대사가 뭐 중국 편에 쳐야 된다, 안 쓰면 후회할 거다고 하는 이제 망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해서 사드 사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이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이제 관계를 보면 뭐 어젠가요? 싱가포르의 윤석열 대통령이 독트린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모든 소통 채널을 다시 정상화하겠다. 이제 그렇게 와 있고 중국도 지금 한국과 관계를 더 이상 나쁘게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년간의 터널에서 한중 관계는 이제 어둠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중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92년에 수교하고 나서 30여 년 동안 무역 흑자를 봤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죠. 그러니까 돈 안 되니까 이제 남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 있죠.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해야 된다. 저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나라끼리 뭉쳐야 되고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방침인데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 안미 경쟁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정책에 완전히 모든 것을 갖다 놓은 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사이에 중국의 오만한 무례함, 심지어는 이제 대사급 정도가 하면 안 될 발언들을 한 것을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그런 세 가지 요인이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내다른 이제 뭐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한 번도 사상의 친구 이념의 동지였던 적이 없어요. 한중 관계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해관계입니다.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인데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될 뻔했죠. 지금 김정은이 뭐 북한에서 뭐 폼 잡고 있지만 미사일 쏘고, 근데 김정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6.25 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죠. 인민해방군 60만이 넘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통일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중국에 대해서 중공이라고 불렀지 중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79년에 수교하면서 중국, 뭐 우리 가까운 이웃, 친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우리한테 총불을 겨누고 이런 적이 친구가 되냐고요. 근데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의 이 수출 지역이 됐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제 그 떨어져서 안 되는 OEM 공장의 하청 기지로서 중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친구한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 누가 제일 가깝냐 그러면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자는 부부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와 관계는 서로 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긴 한데 문제는 돌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싸워가지고. 부부가 돌아놓으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냐는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퇴출되면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지금 차트 하나 보시면요. 1992년 수교 후에 보면 우리나라 GDP가 중국 GDP의 83%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2023년 기준으로 1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팔자가 우리는 8분의 1로 떨어졌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8%에서 미국 GDP의 64%까지 8배나 커졌어요. 중국은 그 사이 8배가 커졌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8분의 1로 짜부러들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우리한테 홀대하고 냉대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GDP의 80%를 우리 보고 형님,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지금 93년에 우리가 83% 갔을 때 중국의 18개 성의 GDP를 다 합쳐야 한국 하나의 GDP가 같았어요. 그때 중국이 우리한테 선생님으로 모셨죠.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광둥성 한 개 성의 GDP보다 한국 GDP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시진핑이 한국에 방문 안 하냐고 그러는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광둥성보다 작은 사이즈가 한국이에요. 그럼 시진핑이 광둥성에 1년에 몇 번 가냐? 10년에 한 번도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서 당당하고 중국이 우리를 대접하게 하려면 이 사이즈를 다시 80%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서 뭐 중국 망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계속 냉대하고 홀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삼성이 중국에서 핸드폰 접었고, 현대차가 자동차 접었고, 우리 엘모마트, 이모마트가 다 문 닫고 나왔고, 뭐 카페베네가 문 닫고 나왔고, 소라수, 후가 다 문 닫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망했다. 우린 이렇게 많이 이제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정말 중국이 시장이 없어져 가지고 망한 거냐, 아니면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져서 나온 거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그 GM 포드, 얘들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공장 털고 나왔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에스트로데, 미국 화장품 회사가 문 닫고 나왔냐? 아니요. 월마트 문 닫고 나왔냐고. 그리고 스벅, 중국에서 계속 확장해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애플, 핸드폰 여전히 94%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 포드, 에스트로데, 월마트, 스벅은 중국에서 장사하는데 그거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한국은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건가? 이건 이제 답은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만 바라보고 팩트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면, 숲에서 위를 쳐다보면 하늘은 작게 보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쭉 보고 옆을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중국 한 나라만 놓고서 밑에서 산을 쳐다보면서 이제 보니까 답이 좀 달라지고, 산 위에 정상에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쫙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이 곧 망했다, 폭망했다 이러면은 미국이 제재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 저절로 망할 건데. 근데 왜 대통령부터 나서서
저 난리를 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실제 중국은 미국이 온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할 정도로 크시고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고 그러면 맨 먼저 도망가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보면 MSCI 인덱스에서 중국의 돈들을 다 빼야죠. 비중은. 근데 여전히 에머징 마켓, 디벨로핑 마켓에서 EM 마켓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한 40%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국채 그 채권 월드 인덱스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랭킹 1등이 채권 인덱스도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3등이 중국입니다. 우리는 저 한참 밑에 있고요. 그러면 이미 채권 인덱스 안에서 중국이 곧 망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영국이 가장 먼저 뺐어야죠. MSCI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본드 인덱스에서도 중국이 이게 높은 랭킹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 보는 중국, 미국하고 영국이 바라보는 중국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망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isunderstanding은 mistake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팩트를 보고서 우리가 먹을 거를 이제 어디서 이익을 체크할 건가를 이거를 파악하고 거기서 전략을 세워야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중국 폭망론에만 계속 몰입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감정보다가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만 3, 4년 동안에 너무 중국을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뭐 갓파더 그 대부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돈을 앞에 놓고서는 이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판단에 미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는 철저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중국은 뭐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저건 버블이고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이제 폭망이다. 이런 시각으로 서방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로서는 거기 장단하면 춤추면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포천 500대 기업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이 없어서 빠져나온 걸 보고 시장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중국을 그 사이 이제 우리 감정 다시 좀 추스리고 이젠 진짜 냉정하게 이제 돈으로 보는 중국, 사상이나 이념으로 보는 중국, 또 미중의 전쟁 관계에서 동맹으로 보는 중국이 아닌 돈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중의 전쟁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을 했을 때 또 한중 관계 또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스탠스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한테는 대미 리스크도 있고 대중 리스크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답은 뭐냐고 그러면 지중하고 지미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지금하고는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대선 이후에 그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찾는지 이걸 정말로 피 터지게 밤새 가면서 연구할 때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